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트리입니다. 자, 오늘도 노트북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 볼 이 제품은 기가바이트에서 나온 에어로 17KB라는 제품이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모델이에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에어로 모델 중에서 17인치의 모델이고 저는 RGB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키패드 이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접어보면 17인치의 고성능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두께가 굉장히 얇죠? 아무튼 에어로 17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7인치 고성능 노트북 중에서는 상당히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높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트북 세대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 두 대는 뭐냐고요? 비밀이에요. 우리는 뭐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이 KB 모델은 에어로 17인치 중에서는 막내에서 한 두 번째 정도에 위치하는 제품이고 그래도 몸값이 한 200만원 정도 나가는 비싼 친구죠. 그렇다고 성능이 절대 낮은 건 아니고 오늘 이 친구의 디자인과 스펙, 성능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자, 오늘도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렛츠 기 잇! 제품을 파우치에서 꺼내보면 이렇게 본체가 나오고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이죠. 노트북의 크기는 가로 396에 세로 270이고 두께가 21.4mm에 무게가 2.5kg이네요. 단순히 보면 무거워 보이지만 이 제품이 17인치이기 때문에 17인치 제품 중에서는 굉장히 슬림하고 가벼운 편이에요. 여기 보면 이 3면의 베젤이 굉장히 얇죠. 거기에 상단 베젤이 좌우 베젤하고 똑같이 초슬림 베젤인데 이런 구조가 가능한 게 보통 노트북의 웹캠은 이 화면 위에 있는데 이 제품은 웹캠이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가능한 거고 이 베젤을 따라서 제품 보호와 충격 완화를 위해서 이렇게 고무 커버가 들어가 있어요. 이 노트북의 바디는 CNC 가공과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자세히 가까이서 보면 빌드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나요. 이 두 가지는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충 고급과 초고급 기술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키패드는 RGB 퓨전이 적용돼서 화려하고 펜키패드가 있는 풀사이즈의 키패드고 그 아래는 굉장히 부드러운 터치패드와 터치패드 안에 이렇게 지문인식 센서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기가바이트는 메이드 인 타이완이죠. 고성능 제품답게 에어홀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키패드 위쪽이 상판도 뚫어놨고 자, 여기 뒷면을 보면 노트북의 거의 반을 에어홀로 채워놨죠. 옆면도 이렇게 보면은 쿨링팬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옆부분하고 뒷부분에 전부 다 이렇게 환기구가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발열에 신경을 쓴 걸로 보이죠. 고성능 제품답게 힌지도 굉장히 강력하고 튼튼한 힌지가 들어가 있고 최대 개방 각도는 이렇게 한 140도 정도 되네요. 포트의 구성을 보면 좌측에는 USB-A 2개와 오디오 콤보, SD카드 슬롯, 랜 포트가 있고 우측에 역시 USB-A 타입 하나와 썬더볼트, 미니 DP, HDMI, 전원 단자가 있어요. 이 포트 구성에서 좀 아쉬운 게 이 고성능 제품임에도 전원 단자나 HDMI, 랜 포트처럼 이렇게 굵은 케이블들의 배치가 전부 다 좌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블들이 뒤쪽으로 배치가 안 된 게 좀 아쉬운데 요 제품은 이렇게 보다시피 뒤에 그걸 넣을 자리가 없어요. 워낙 슬림하기 때문에 뒤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자, 뭐 너무 편들고 칭찬만 하는 것 같은데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좋은 건 좋은 거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포인트죠. 자, 이번엔 간단히 스펙을 보고 갈게요. 제일 중요한 CPU는 인텔의 i7이 들어가 있고 램 16기가와 SSD 512기가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RTX 2060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노트북의 자랑이죠. 디스플레이가 17.3인치에 144Hz를 지원하는 FH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sRGB 100% 색영역을 지원하는 팬톤 인증을 받은 디스플레이예요. 거기다 이미 제조 과정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완료했기 때문에 델타 E 값이 1보다 작은 상당히 좋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물론 이 위급으로는 4K나 HDR을 지원한 디스플레이도 있지만 FHD 기준에서는 이 제품도 상당히 좋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어요. 배터리는 94.24W고 어댑터는 230W 출력이네요. 자, 이렇게 스펙만 쭉 얘기하면 전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이거 한 줄로 요약하면 괜찮은 디스플레이하고 적당히 좋은 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자, 먼저 볼 건 CPU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네벤치예요. 시네벤치에서는 싱글코어는 465점, 멀티코어는 2800점대가 나왔죠. 그리고 그래픽카드와 CPU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파스에서는 종합점수 15300점에 그래픽 스코어는 17000점대가 나왔어요.
요것도 같은 스펙의 제품들이랑 비교하면은 제품들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인 값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퓨젯이에요. 프리미어 프로 벤치마크 툴이고 CPU와 GPU의 부하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툴이죠. 테스트 시간은 약 47분 정도가 나왔고 두 번의 테스트에서 점수는 671, 684가 나왔네요. 이 노트북의 스펙 대비 상당히 점수가 잘 나왔고, 자, 여기 퓨젯 데이터베이스에서 10750만 놓고 보면 몇 대가 안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1위에 해당하는 점수예요.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습니다. 살면서 1등 처음 해봐. 마지막으로 실제 인코딩을 해볼게요. 인코딩은 당연히 제 영상으로 할 거고 FHD의 영상이에요. 비교 대상은 뒤에 있는 제 데스크탑이고 이 데스크탑이 CPU는 더 안 좋지만 그래픽카드는 좋기 때문에 둘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소스 파일은 완전히 동일하고 결과를 보면 에어로가 2분 53초, 데스크탑이 3분 7초가 걸렸죠. 이 둘의 스펙 차이를 감안하면 확실히 CPU 때문에 인코딩이 더 빨리 끝났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벤치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벤치마크를 돌려봤으니까 게임 성능도 볼게요. 먼저 제가 좋아하는 오버워치예요. 최상업에서도 140프레임 이상을 뽑아주기 때문에 게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점점 망게임이 돼가고 있죠. 카플란 형도 이걸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레이싱 게임이 꽂힌 포르자로 넘어가 볼게요. 포르자는 수동 최고 옵션에서 평균 84프레임 나오고 레오나즘에서 약 140프레임 정도가 평균으로 나오네요. 이 게임은 어떤 옵션을 해도 그래픽이 웬만큼 좋기 때문에 게임을 즐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네요. 다음은 툼레이더 인게임 렌더링 벤치예요. 상당히 고사양이죠. 자, 여기서 옵션을 가장 높게 했을 때 79프레임이 평균으로 나왔고 세부 옵션에서 외국 형들이 좋아하는 극악의 옵션들을 다 실행해주면 50프레임이 나오네요. 50프레임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옵션의 노트북임을 감안하면 괜찮은 평균 프레임이에요. 이 벤치마크의 점수는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이 전체 제품의 성능을 반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유튜브 연속 재생은 화면 밝기 50%에서 6시간 40분 정도가 진행됐고 인코딩을 계속 돌리면 1시간 40분 정도 진행이 되네요. 물론 실제 사용은 이렇게는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길 것으로 예상이 되죠. 굉장히 고성능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저전력 노트북들과 이렇게 시간을 비교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 이 친구 고성능이지만 94W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보통 배터리 용량이 적은 이런 고성능 제품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의 러닝타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노트북이니만큼 발열과 소음도 봐야겠죠. 유튜브를 할 때랑 인코딩을 할 때 이렇게 상황을 나눠서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발열과 소음 둘 다 상당히 괜찮죠. 특히 이 소음을 보면 데시벨 상으로는 쿨러가 빨리 돌 때 좀 크게 나오긴 하는데 이 쿨링팬이 80mm 대형 팬이라 그런지 소리가 굉장히 거슬리지 않는 그런 소리예요. 보통 이런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막 왱 하면서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좀 부웅하는 이런 좀 차분한 소리가 나죠. 자, 이렇게 발열과 소음은 본 것처럼 상당히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키패드와 스피커 소리를 들어볼게요. 이 키패드의 키감은 키스트로크가 적당히 있고 키압도 있기 때문에 키감이 굉장히 좋아요. 자, 우선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스피커 소리 어때요? 보통 노트북보다 높은 음압을 견딜 수 있는 스피커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볼륨을 100으로 올려도 전혀 찢어지는 소리가 안 나죠. 이렇게 들은 것처럼 스피커 소리도 노트북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봐요. 여기까지 해서 기가바이트 에어로 17 KB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지가 좋아하는 거라고 너무 편파적으로 리뷰하는 거 아니냐. 자, 이럴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리뷰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장점을 또 말하면 욕먹을 거니까 이번 단점만 얘기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비싸요. 자, 요 친구도 200만원 정도 하는데, 여기에 더 고성능이나 디스플레이를 더 좋은 걸 하려면 300만원에서 400만원대고, 하지만 지불할 가치는 있어 보여요. 자, 두 번째로는 포트에서 외부로 연결하는 단자들이 뒤에 없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단점으로 보이고, 세 번째는 카메라가 밑에 있어서 3면이 초슬림의 배제를 얻었지만 화상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을 자꾸 이렇게 내려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바가지로 먹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화상 통화를 안 할 거니까. 자, 이렇게 칭찬을 많이 했지만 이런 단점들이 있고, 아니 근데 단점을 얘기하면서 왜 자꾸 뒤에 토를 다냐고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분들이 있다면 지금 노트북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바로 면접 보는 요령이에요. 자, 아무튼 헛소리는 그만하고 여기까지 해서 기가바이트 에어로 17 KB 모델에 대한 리뷰를 마칠게요. 이 제품을 한 줄로 요약하면 가성비 제품은 아니지만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예쁘고 상당히 고성능의 제품이죠. 그래서 작업용으로 쓰실 분들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모델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